등차수열의 합을 저번에 간단한 수의 예로 설명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일반화시켜서 Sn, N항까지 합을 구하죠. 그럼 첫 번째 항 있을 테고 두 번째 항 있고 세 번째 항 있고 이렇게 해서 n-1번째 항 있고 n번째 항까지 합을 정리한 게 Sn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합을 계산해야 되니까 이런 표현보다는 이제 연산법 위주로 A1은 A라고 쓰고 A2는 A 플러스 D라고 쓰고 A3은 A 플러스 2D라고 쓰고 이렇게 하다가 이쪽이 되면 여기는 어차피 A 플러스 n-1D 이렇게 되겠죠? n항까지니까 얘는 A 플러스 n-2D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와 SN을 다시 한번 쓰는 거죠. 1항부터 n항까지 덧셈한 건데 이걸 거꾸로 배열해서 여기를 A 플러스 n-1D 플러스 이거 두 번 거꾸로 쓴 겁니다. 뒤쪽부터 배열하게 되면 A 플러스 n-2D 이렇게 해서 여기는 A 플러스 D A 이렇게 배열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 이렇게 더하다 보니까 더한 결과에 이 SN을 정리해보고 양변 2로 나눠보면 SN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AN이 2분의 N 가로 A 플러스 n-1D랑 같기 때문에 A에다가 A 플러스 n-1을 더하면 이게 2A로 바뀌고 이렇게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화 시킨 겁니다. 위아래를 덧셈해서 거꾸로 배열해서 더하다 보면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다 보면 그때 100과 1의 개념처럼 100일이 100번 이런 느낌처럼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이 덧셈된 게 총 n번. 그게 위아래 중복되어 두 번 나오기 때문에 2로 나누면 이제 한 번에 합을 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었고 요 AN을 바꿔 써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1번식은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할 때, 2번식은 첫 번째 항과 공차를 할 때 쓰이는 등차수의 합이었죠. 밑에 있는 거는 중요한데 좀 이따 합시다. 이거는 처음에 합의 개념을 좀 익혀야 되기 때문에 익히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2항이 4, 5항이 13인 등차수열의 첫 장부터 17항까지 합을 구하셔.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는 S17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첫 장부터 17항까지인데 그러니까 수열의 합의 표기 있죠. SN은 강제성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첫 번째 항부터 17항까지 다 더하라는 얘기예요. 첫째 항부터라는 강제성을 띈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어떤 수열을 덧셈하다 보면 첫째 항부터가 아니고 어떤 특정 항부터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좀 이따 다음 시간에 배우는 시그마 처리 있죠. 수열의 합을 정리할 때 시그마를 배우면 특정 항부터 특정 항까지 합을 정리할 수 있는데 그 시그마를 배우기 전까지 합을 정리하는 거는 약간 강제성이에요. 무조건 1항부터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이 개념을 말한다. 그럼 이걸 계산하려면 둘 중에 하나겠죠. 아까처럼 이제 마지막 항을 알게 되면 항 번호와 첫째 항, 그다음에 마지막 항 얘만 하면 되고 첫째 항과 이제 공차를 알게 되면 n 2a 플러스 n-1d 이거를 알면 되는 거니까 문제 조건에 맞게 푸시면 돼요. 그럼 제 2항은 4, 좀 안 좋은 편이죠. a 플러스 d는 4, 5항은 a 플러스 4d는 13, 위아래를 연립해서 빼게 되면 3d가 나오고 빼면 9가 나오고 따라서 d값은 3이 되며 a값은 1이 되겠죠. 따라서 이 수열에 뭐를 알고 있냐면 첫 번째 항과 공차를 알고 있잖아요. 지금은 일반항은 굳이 필요 없어요. 어차피 한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있는 식에다 대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S17은 2분의 항의 개수 17개 가로 첫 번째 항 2배 플러스 항수 빼기 1 16 곱하기 D 이렇게 이거 정리하시면 되겠죠. 2분의 17 곱하기 48에 2 더하면 50 결국은 17 곱하기 25가 이 식의 정답이 된다라는 표현인 거죠. 아셨습니까? 네. 그다음 2번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수열의 K항의 그 수열에 제 K항이 마이너스 30일 때 첫째 항부터 K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첫째 항부터 K항까지 합이니까 SK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1항부터 K항까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K항까지 합을 계산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K항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K번째 항 AK가 마이너스 30이라는 뜻은 일반항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이잖아요. 그럼 일반항 AK는 항번호 K에 만약에 K가 헷갈리면 이렇게 보세요. 공차가 마이너스 3이고 첫째 항이 3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면 첫째 항 플러스 n-1d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때 말한 대로 어차피 n 앞에 d가 곱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3d로 갈 테고 3n으로 갈 테고 그렇죠? 공차 곱하기 n항 항번호 그리고 n에 1 집어넣어서 3 나오려면 뒤에 플러스 6이 필요하다. 근데 이 an을 ak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k 플러스 6이 마이너스 30이다. 그럼 3k 값은 마이너스 36이 되죠? k 값은 12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12번째 항까지 구하라는 얘기지. 12번째 항. 이렇게. 이걸 구하라는 뜻이야. 근데 지금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잖아요. 항 번호와 그 다음에 첫 번째 항과 공차도 알고 있지만 마지막 항을 알아요. 그렇죠? 마지막 항은 이걸 알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1번 공식이 더 유리하긴 해요. 2분의 항수 12개 곱하기 첫 번째 항 3 플러스 마지막 항 마이너스 30. 네, 이걸 계산하시면 되죠. 그럼 6 곱하기 마이너스 27 이걸 계산하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두수 3과 15 사이에 m개수를 넣어서 만든 등차 수열이 저럴 때 모든 항의 합이 63이랍니다. m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 이게 얼핏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 유사해요. 근데 생각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첫 번째. 앞에서 배운 걸 활용해 보면 얘는 첫 번째 항이고 얘가 첫 번째 항, 얘는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얘는 n 플러스 1번째 항, 얘는 n 플러스 2번째 항이에요. 그럼 이 등차 수열은 이 전체가 지금 등차 수열이 된 거니까 첫째 항이 3이고 n 플러스 2번째 항이 15인 거예요. 이렇게. 얘를 통해서 일반항을 작성하시는 겁니다. 작성 요령. an 플러스 2번째 항은 첫 번째 항 플러스 항수 빼기 1, n 플러스 1 곱하기 공차. 공차는 네, 잘 모르겠죠? d 그 값이 15.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책을 아까 얘기한 대로 어차피 이걸로 풀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정리해 가서 여기서 뭘 찾는 거냐면 a랑 d 값을 찾아서 뭐 여기다 대입해서 m이 얼마인지도 찾아내고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앞에서 배운 내용을 이용해 본다면 앞에 비슷하게 이렇게 풀었잖아요.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n 플러스 2번째 항.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이게 m이 얼마인지를 찾고 전체 수열에서 공차가 얼마인지도 찾고 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앞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를 접근하다 보면 조금 시간이 걸려요. 풀 수는 있겠으나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데 이거는 그렇게 푸는 것보다는 조금 머리를 비우시고 이게 수열의 합이잖아. 모든 수열의 합인데 등차 수열의 합에서는 가장 좋은 패턴은 첫째 항과 마지막 항 할 때가 제일 좋은 패턴이에요. 근데 딱 이게 첫째 항과 어찌되었든 이 수열에 더하려고 하는 마지막 항을 알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이 수열의 합을 구하시오. 총 항의 개수는 n 플러스 2개죠. 그래서 sn 플러스예요. 그죠? 여기까지가 n개, 이거 두 개 합쳤으니까 총 항은 n 플러스 2개. 공식은 2분의 항수 n 플러스 2 가로 첫 번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그 값이 63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이렇게 여기를 곱하 이게 18이잖아요. 약분하게 되면 9 n 플러스 2의 값이 63이에요. 그럼 n 플러스 2의 값은 이거를 9로 나누게 되면 7이 나오겠죠. 따라서 m의 값은 5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m을 찾고 d를 찾고 이렇게 넘어오려고 하지 말고 수열의 합에서 등차 수열의 합에서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알고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굉장히 쉬운 조건을 알고 있다는 것과 같은 거니까 이렇게 가볍게 접근하시는 게 6항부터 5항까지 합이 15,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이 8, 등차 수열의 첫째 항과 20항까지 합을 계산하시오. 자, 이건 나중에 오늘은 아닙니다. 이게 어쨌든 이런 느낌이거든요. S5의 값을 알고 S10의 값을 알고 얘를 가지고 S20의 값을 구하는 건데
이게 어떤 그 S의 간격 차이를 통해서 이거를 추론해서 푸는 방식이 있어요. 좀 쉽게. 근데 그런 걸 미리 설명해 놓으면 니네가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일단은, 편법은 아니고 좀 쉬운 방식으로 빨리, 이거 암산할 수 있어, 사실은. 암산이 조금 더 샘플스만 빠르다면, 시간 안 쓰고도 암산할 수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건 우리가 뭐 당장 중간고사 범위도 아니거니와, 그렇게 공부하는 거는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좀 좋은 풀이는 아니기 때문에, 정석적으로 풀어드릴게요. 정석적으로.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을 아까 말한 데 S5라 불러요. 그 합은 15가 되고 S10은 80이 되죠. 얘를 가지고 S20이 얼마인지를 찾는 식인데 보통은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아는 케이스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식은 첫째 항과 공차를 할 때 쓰이는 등차수열 공식 있죠. S5는 2분의 항 번호 15 곱하기 첫째 항의 2배 2a 플러스 항수 빼기 1 14 아니 뭔 소리야? 왜 15야? 항이 5개잖아요? 항이 5개 가로 첫 번째 항의 2배 항수 빼기 1 플러스 4d 이게 5항까지 합이에요. 그게 15 그다음 10항까지 합은 2분의 항수 10 가로 첫 번째 항의 2배 항수 빼기 1 플러스 9d 그 값이 80 그럼 위는 이렇게 약분해 보면 이게 2로 약분되죠? 그럼 5가 분배된 5하고 가로 a 플러스 2d 얘가 15가 된다 뜻이고 여기는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5 가로 2a 플러스 9d 그게 80이 된다 뜻이에요. 양쪽을 5로 나누게 되면 얘는 a 플러스 2d의 값이 3이 되고 5로 나누게 되면 2a 플러스 9d의 값이 16이 된다 뜻이겠죠. 여기다 2를 곱할게요. 2a 플러스 4d 6 위에서를 빼게 되면 5d 10 d값은 2가 나오고요. d값 2를 집어넣어요. 4 넘어가면 마이너스 4니까 a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20번째 항의 그 값을 구하는 거니까 2분의 항수 20개 가로 첫 번째 항의 2배 마이너스 1의 2배 마이너스 2 플러스 항수 20개 빼기 1 19 곱하기 공차 d 2 이걸 계산하시면 2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크게 어려울 거 없어요. 보신 바와 같이 그냥 공식 잘 정리하고 보통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알면 1번 공식인데 딱히 마지막 항을 모르면 일반적으로는 2번 공식이 더 많이 쓴다고 했죠. 공차와 첫째 항을 구하는 이 공식을 쓰면 크게 무리 없이 풀 수 있으니까 그 쉬운 풀이는 나중에 또 따로 설명드릴 테고 이거는 이렇게 간단히 가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필수의 9번 문제. 좀 전 문제는 그 등차수의 합공식을 좀 더 연습하세요. 공식이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으면 바로바로 적용이 안 되니까 공식 연습부터 먼저 하시고 첫째 항이 14, 공차와 마이너스 4인 등차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에요. 최대값을 구합니다. 이게 이제 풀이가 두 가지인데 SN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첫째 항이 14고 공차 마이너스 4죠. 그럼 SN을 일단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2분의 항수 N개 가로 첫 번째 항 14의 2배 28 플러스 n-1 공차 d 이렇게 공차 곱해져 있죠. 이 식을 정리할 때 2분의 n 안에 걸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4n 플러스 4 플러스 28 32 이거 2로 약분하면 n 가로 마이너스 2n 플러스 16 분배하게 되면 마이너스 2n 제곱 분배할 필요 없죠? 네. 일단 분배하면 이래요. 마이너스 2n 제곱 플러스 16n 이 식의 최대를 구하라는 얘기죠. 여기서 많이 보던 식이죠. 그러니까 가로축을 n축으로 보고 세로축을 sn축으로 본 이런 좌표 평면 위에 위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최대값이 나오겠죠. 특별한 말 없으면 꼭점의 좌표에서 최대값이 나올 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하던 2차 함수예요. 근데 그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면 굳이 얘를 이렇게 분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인수분해 돼 있잖아요. 땡큐 아닌가요? 위로 볼록한 포물선인데 n축과 만난 위치가 0 하나 나올 테고 8 하나 나올 테니까 가운데가 4겠죠. 그럼 n이 4일 때 이 합의
최대값이 여기다 4 집어넣으세요. 그럼 4 곱하기 마이너스 12, 아니,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16이니까 8. 네. 최대는 32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고, 두 번째 풀이는 일반항을 작성하는 겁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n으로 갈 테고, n에 1 집어넣어서 14 나오려면 뒤에 18이 필요해요. 이게 일반항이죠. 근데 이 수열을 잘 봐봐. 첫 장이 14야. 그리고 숫자가 점점 4씩 작아지죠. 10. 4씩 작아져요.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6. 4씩 작아져요. 2. 4씩 작아져요. 마이너스 2. 4씩 작아지죠? 마이너스 6. 이렇게 갈 겁니다. 이런 숫자인데, 이 수열은, 언제까지 합의 최대가 됩니까? 그러면 숫자가 양수에 시작해서 숫자가 작아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상식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양수항이 나올 때까지 합이 최대값이에요. 음수가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합의 값이 작아지죠. 처음에는 14, 2항까지 합은 24, 3항까지 합은 30, 4항까지 합은 32. 근데 5항까지 더하기 시작하면 다시 30으로 떨어져요. 또 더하면 24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양수항까지 나오는 게 최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워낙 단순하니까 빨리빨리 암산이 되지만 이게 숫자 좀 컸다면 이게 암산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항을 세우시고 결론은 일반항이 첫 장이 양수부터 숫자가 작아지기 시작하니까 최대한 양수항이 나올 때까지 합을 계산하면 이 수열의 합의 최대가 되는구나. 그럼 언제까지 항은 양수항이 나옵니까? 마이너스 4n 넘어가면 마이너스 18. 양변 마이너스 4로 나누면 n은 4분의 18이니까 4. 어쩌고 저쩌고죠. 근데 n은 항의 번호니까 1항부터 1, 2, 3, 4항까지를 더하면 합이 양이 된다. 그러니까 일반항이 그 항의 숫자가 양수를 띈다 뜻이니까 그럼 언제까지 합이 최대가 됩니까? 양수를 최대한 많이 더했을 테니까 4항까지일 때가 최대가 된다.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4항까지 합을 알면 되잖아요. S4가 이 수열의 합의 최대값이다. 2분의 항수 4개, 가로 첫 번째 항 14, 플러스 마지막 항, 여기다 4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2죠. 이렇게. 정답은 32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풀이법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적당히 이제 SN을 통해서 N에 대한 2차식을 통해 2차 함수로 문제를 풀어도 되고 아니면 일반항을 작성해서 언제까지 합이 양이 나오는지를 생각해서 최대값을 구하시면 되고 이거는 연습을 좀 한번 해봅시다. 네. 밑에 있는 거 한번 해보세요. 9-2번. 6항이 55, 제10항이 23인 등차 수열의 첫 장부터 n까지 합을 구하시오. 최대값을 구하시오. 6항이면 a 플러스 5d라고 써야 돼. 연산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10항이면 a 플러스 9d. 네, 위에서 아래를 빼면 마이너스 4d. 빼면 32. 따라서 d값은 마이너스 8. d값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0 넘어가면 플러스 40, a값은 95가 되겠죠? 그럼 결국은 첫 장에 95고 그 다음 숫자가 8씩 작아지는 거죠. 87, 80 작아지면 79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언젠가 양수항이 나올 때까지가 항을 배열하다 보니까 일반항이 왼쪽에서는 일반항이 양수가 나오고 오른쪽은 일반항이 음수가 나오는 시점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일반항이 양수 나올 때까지만 구해라. 그럼 일반항 작성해보면 AN은 마이너스 8N 첫 장이 95가 돼야 되니까 여기다 플러스 여기다 8 더하면 얼마예요? 얼마예요? 10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게 언제까지 양이 나옵니까? 8N 103 이렇게 N 나누면 대략 12점 어쩌고 저쩌고 12번째 항까지 구하라는 얘기죠. 12번째 항까지 합을 계산하시오. 그럼 첫 장은 95였고 이 수열의 12번째 항은 네, 일반은 여기다 11을 대입하면 되겠네요. 여기다 11을 곱하면 96이죠. 96을 빼게 되면 네, 7 이렇게 되겠죠. 그 수열의 합을 계산하시오. S12를 계산하면 되고 2분의 항수 12개 곱하기 첫 번째 항 95
플러스 마지막 항 7. 이렇게. 그래서 약분하면 이렇게 약분할까요? 어차피 이게 약분하면 6이 되고 6 곱하기 얼마인가요? n의 값을 구하는 거죠. 네, n의 값을 구하면 12. 아까 10이라고 했나? 네. 잘하셨네요. 이렇게 푸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 방식은, 근데 얘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어쨌든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SN을 정리하시오. 그러면 2분의 항수, n개, 가로, 첫 번째 항 2배. 즉 2배 하게 되면 190. 항수 빼기 1,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고 위를 2로 약분하게 되면 위를 2로 약분합시다. 그럼 n 여기는 95 2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4가 분배되면서 마이너스 4n 플러스 4. 그럼 마이너스 끄집어내면 n 곱하기 4n 합치면 얘가 102, 99죠. 마이너스 99 이렇게 되겠나요? 네. 그런데 이제 위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리고 축과 만나는 위치가 여기 0이고 얘가 4분의 99예요. 그럼 정 가운데서 항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4분의 99면 대략 얼마냐면 24. 어쩌고 저쩌고 되죠. 그렇죠? 24. 어쩌고 저쩌고 24. 얼마예요? 24. 계산 좀 해주세요. 24. 얼마예요? 99를 4로 나누면 24점. 24점 좀 더 정확히. 24점. 좀 더 정확히가 필요해요. 그럼 정가운데 어딨냐면 12.375가 정가운데 항이에요. n이 12.375가 정가운데 있는 항이거든. 근데 위로 볼록한 포물선에서 n 값이 12.375일 때가 최대값인데 이런 항은 없잖아요. 항에 보는 자연수니까. 그 예수님이 끝자리를 왜 정확히 좀 구하려고 했냐면 12.375에 가장 가까운 자연수 n 값을 찾아야 돼요. n은 자연수니까. 근데 12.375에 가장 가까운 자연수면 여기 왼쪽에 12가 있을 테고 오른쪽에 13이 있을 텐데 얘가 12에 좀 더 가깝고 13이 좀 더 멀죠. 결론은 12일 때가 최대값이라는 얘기예요. n에 12 집어넣으면 여기서 n에 여기다 12 집어넣으시면 이걸 계산한 값이 최대값인데 지금은 어차피 SN의 최대를 구하는 게 아니고 n에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이 나옵니까? 물어봤으니 n에 12를 집어넣으면 최대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오히려 1번 풀이가 좀 더 유리하고 2번 풀이가 좀 더 어려워요, 사실은.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저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항보안 끝번호가 뭐 이상하게 나왔다고 그래서 뭐가 잘못된 거 아닐까? 뭐 계산만 틀리지 않았다면 잘못된 게 아니고 저렇게 항번호가 이상하게 소수점은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면 저 소점 기준으로 좌우에 가장 가까운 자연수 n값을 찾아서 걔가 최대가 되는 n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6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2인수의 총합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1번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 6으로 나올 때 나머지가 2인 숫자가 뭐부터 시작해요? 2부터 시작 아니에요? 2를 6으로 나누면 몫이 0이고 나머지가 2가 남는 거다. 아셨죠? 그 다음 60 커져야 되니까 8이 되고 14가 되고 20이 되고 이렇게 가겠죠. 이 수열의 총합 100 이하까지 가는 총합을 계산하는 거니까 이 끝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으면 좋아. 근데 6으로 나눠서 나머지 2 남는 거냐? 일단 6의 배수를 찾아보세요. 끝자리 6의, 그러니까 이 끝에 100 이하 중에 끝이 6의 배수인 가장 끝수가 누구예요? 계산해야 돼? 96이지 않을까? 그죠? 근데 96에서 얘는 나머지가 2가 남아야 되니까 이 숫자를 가장 배열하다 보면 맨 끝에 98이 나와요. 그 앞에 92가 있고 여기까지 배열하는 얘기죠. 됐니? 근데 만약 이거는 네가 생각이 낮다고 치고 안 나면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자리가 좀 커서 100이야 아니고 1000이야. 그렇게 되면 1000까지 가는 6의 배수 중에 가장 가까운 수를 찾아야 되니까 그때부터 좀 헷갈리기 시작하겠죠. 몰랐다는 과정, 끝이 어딘지 모르겠어. 어딘가에 100 이하의 숫자 중에 6으로 나누면 나머지 남는 가장 큰 수가 어딘가 존재할 거야. 근데 그 수를 계산하는 방식인데 어차피 필요하니까 이 수를 잘 보니까 6만큼 벌어지잖아요.
등차수열이네요. 그럼 일반항 A에는 일단 공차가 6이니까 6n으로 가겠죠. 근데 n에 1 집어넣어서 첫 번째 2가 나오려면 뒤에 4를 빼줘야 돼요. 그 숫자가 100에 가장 가까울 때가 언제입니까?를 물어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6n이 되고 넘어가면 104가 되고 따라서 양변 6으로 나누면 n은 6, 1 남는 게 44가 남죠. 17.어쩌고 저쩌고예요. 그러니까 이 수열의 17번째 항까지가 100 미만의 수, 100 이하. 네, 100 이하의 수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17항까지죠. 17점 얼마까지니까 17항까지가 100 이하의 수가 나온다. 그럼 여기다 이제 17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17을 집어넣으면 102, 100에 4를 빼면 98이 나오겠구나. 그런 다음에 이 수의 총합을 구하시오. 17항까지 합을 구하는 건데 2분의 항수, 가로, 땡큐, 첫 번째 항 알고 마지막 항 알고. 네, 이걸 계산하시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어쨌든 일반항이 필요하다는 거죠. 2번 5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자연수. 5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 4의 배수면 뭐부터요? 52부터 아닐까요? 56, 그 다음에 60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100보다 작은 거니까 100은 포함만 되지 않고 바로 앞에 있는 거면 96까지일 거예요. 그들이 합을 구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2분의 항의 개수만 모르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을 알고 마지막 항을 알고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항의 개수만 알면 돼요. 이게 몇 개냐는 것만 알면 돼. 항이 몇 개입니까?만 알면 된다는 뜻이죠. 근데 이 몇 개를 구하는 과정에 여러분 혹시 숫자가 계산이 빠른 사람 있잖아요. 이거 답이 몇 개야? 금방 빠른 사람은 등차수를 안 써도 돼요. 그냥 항 번호만 쓰면 답은 나온 거니까. 근데 잘 모르겠어. 이게 이 안에 몇 개? 약간 헷갈려. 순간 그 끝자리 1개, 2개 때문에 이게 몇 개인지 순간 헷갈리고서 자신이 없어. 그러면 아까 얘기한 등차수열이니까 그럴 때 써먹으라고 등차수열을 배우는 겁니다. 공차가 4인 등차수열이죠? 그럼 4n으로 가겠네요. 근데 n에 1 집어넣어서 52가 나오려면 50에서 4 빼면 될 테니까 48이겠죠. 됐지? 그럼 96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이 수열상 몇 번째 항이 나오는지 알고 싶으면 일반항이 96이 되는 n값을 찾으시면 되잖아요. 그럼 4n의 값은 넘어가죠? 96 빼기 48. 그러면 48. 따라서 n의 값은 12. 총 12개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걸 계산하시면 네, 전체 값을 합을 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보세요. 그 다음. 얘를 하려면 이쪽 앞쪽으로 돌아가야 돼요. 개념. 잠깐 앞쪽 페이지 펴보실래요? 여기 하나 개념 하나 안 한 게 있거든요. 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는 이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모의고사 문제 잘 나오니까. 수열에서 일단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가 많긴 하나 수열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가장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일반항이에요. 이 일반항이 뭔지를 알아야 이 수열의 몇 번장이 뭐가 오는지 또 어떤 수는 그게 몇 번장인지를 알 수 있고 그 규칙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갈 거니까 1순위로 중요한 거는 일반항을 봐야 돼요. 근데 보통 등차수는 일반항을 구할 때 공차나 아니면 첫 번장 아니면 항과 항사의 관계 이런 걸 통해서 일반항을 작성해 주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파트는 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합을 통해서 일반항을 구하는 방식을 공부하겠다는, 이 파트는 이거 공부하겠다는 얘기예요. 사실 일반항을 통해서 합을 구하는 거는 쫀득하게 연습한 거예요, 사실. 일반항,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안다는 얘기는 공차랑 첫장을 알고 있다는 뜻이고 항의 개수도 구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 일반항을 구해서 합을 구하는 거는 좀 전에 풀었던 문제들이 다 이런 패턴이에요. 일반항, 첫장, 공차, 그 다음에 항의 개수 이를 통해서 합이 얼마입니까?를 구하는 건 앞에서 한 거고 이제는 거꾸로 하는 겁니다. 합의 식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뭘 이용하냐면 합의 식이니까 SN이겠죠? 그러니까 1항부터 계속 더해가는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n-1항, n항. 이게 SN이라고 그랬죠. 근데 SN을 가지고 일반항 AN, SN을 통해서 AN을 구하는 방식은 요 밑에 SN-1을 씁니다. SN-1이 뭔가요? 그러면 표기가 좀 이상해 보이지만 결국은 n-1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강제성이잖아요. 무엇이 됐든 간에 S를 쓰게 되면 첫 번째 항은 무조건 배열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 하다가
Sn-1이면 n-1번장까지 합을 계산해요. 여기까지 합을 계산하는 얘기예요. 그 위에서 아래를 뺍니다. 왜 빼는지 보시면 알아요. 좌변을 정리하면 Sn-Sn-1은 지워지고 내가 구하는 일반항 AN이 나와요. n번장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SN을 가지고 AN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 Sn-Sn-1 n항까지 합해서 바로 앞에 있는 n-1번장까지 합을 빼내게 되면 맨 끝에 그 n항의 규칙식인 AN이 나온다는 뜻이죠. 아셨나요? 자, 그래서 앞으로 SN을 가지고 AN을 구하시오 그러면 Sn-Sn-를 하신다 라는 건데 책을 보니까 이상한 말이 더 추가로 붙어 있어요. 단 n은 2 이상이며 2 이상이라는 얘기는 2항부터는 이 규칙을 통해서 일반항을 작성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 2항부터니까 2항, 3항, 4항 쭉은 다 이걸로 일반항을 작성해주면 되는데 그럼 1항은 뺐다는 얘기잖아요. 1항은 왜 뺀 거지? 왜 뺐냐면 n에다 1항 구하겠다고 해도 n에다 1 집어넣어봐. 그럼 S1은 뭐야? S1은 A1과 같은 거다. 안 그래? 1항까지 합이나 어차피 1항을 계산한 거니까 이거는 계산이 돼. S1 A1이구나. 근데 여기다 1 집어넣으면 S0? S0이 뭐예요? 0항까지 합인데 0항이 어디서 수열해? 수열은 1항부터잖아요. 0항은 없어요. 그럼 이 식의 구조상 n에 1을 집어넣으면 식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뜻이에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S0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 밑에다 쓰는 겁니다. 이거는 2항부터 쓸 수 있는 2항부터는 이 규칙을 통해서 일반항을 작성하면 되되 1항은 여기다 n에 1 집어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1항은 이 식과 관계없이 그냥 S1 값으로 퉁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S1은요? S1을 왜 고민해? 식에 SN이 주어져 있을 텐데 구조를 이해되잖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합의 식엔 SN이 있을 때 AN을 구하는 방식이라 SN은 기본적으로 식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S1을 구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는 얘기죠. 이걸 두 개 붙였으면 이제 완벽한 식이 돼요. 1항은 S1 같고 2항부터는 요 식을 정리하면 일반항을 작성할 수 있다. 그러면 SN을 통해서 AN을 구할 수 있는 방식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계산법은 등차수에서만 성립합니까? 그러면 아니요. 이 방식 있죠? SN을 통해서 AN을 구하는 이 방식은 등차수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든 수열에서 다 적용되는 관계식이에요. 그래서 이 식이 중요해요. 모든 수열에서 이게 등차수열이든 등비수열이든 조화수열이든 무슨 수열이든 앞으로 여러분이 배우는 모든 수열에서 SN을 가지고 AN을 구할 때는 다 이 식 쓰면 다 통해요. n항까지 합해서 바로 앞에 있는 Sn-1한 걸 싹 빼면 맨 끝에는 n항이 남아. 그 n항을 통해서 이 수열의 규칙식을 찾고 단 이 식에다 n에 1 집어넣을 수 없는 극단적인 맹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A1 값은 그냥 주어져 있는 SN에다가 1 집어넣어서 S1 값으로 퉁치겠다. 그래서 1항, 그다음 2항부터는 쭉 다 이 규칙을 따라 움직인다. 아셨나요? 자, 그럼 다시 이 문제로 갑니다. 여기에요. 자, AN이 첫 장부터 n항까지 합 SN이 다음과 같을 때 일반항 AN을 작성하죠. 이게 그 내용이에요. 주어진 조건은 SN, n항까지 합이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라는 거꾸로 가는 겁니다. 기존에는 일반항을 통해서 그러니까 첫 장례나 공차나 항의 개수를 통해서 일반항을 이용해서 n항까지 합이 얼마입니까?를 구한 거라면 반대로 n항까지 합이 얼마인지 알아. 그 관계식이 주어졌어요. 그걸 가지고 반대로 역순으로 AN을 구하는 과정인데 좀 전에 한 것처럼 SN이 필요하고 Sn-1이 필요하죠. 그럼 n 대신에 n-를 대입한 거니까 그대로 n 자리에 n-만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이 식은 n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5n이 되죠. 플러스 1 플러스 1에 플러스 3을 계산하면 플러스 4가 붙어요. 그래서 위에서 SN에서 Sn-를 뺍니다. 그러면 Sn-Sn-1이 AN입니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렸죠. n항까지 합해서 그 앞에까지 싹 빼면 맨 끝에 n항만 남는다. 그럼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면 n제곱, n제곱 지워지고 이게 플러스로 바뀌면서 2n이 돼요.
마이너스 4. 이게 일반항이다. 단 상황상 얘는 2항부터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1항을 따로 계산해라. A1 값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일단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S1에다가 SN에다가 N에 1 집어넣는다. 그럼 1 빼기 3 마이너스 2.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게 맞는 표현이긴 해요. A1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 AN은 2n-4 그리고 옆에다 가로치고 n이 2 이상부터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약간 이상을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혹시나 해서 밑에 있는 식에 n에다 1 집어넣어봤어요. 여기다 n에 1 집어넣었더니 같네. 2항부터는 이 규칙을 따라 움직이죠. 근데 1항은 식의 구조상 여기다 대입할 수 없다고 해서 그냥 SN을 가지고 1항을 구했는데 SN에서 1항을 구하나? 이렇게 구한 AN항에다 1항을 구하나? 어차피 답이 똑같다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두 개 분리했을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는 하나로 붙였으면 돼요. 결론 1항부터 다 이 관계식을 따라 움직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n-4라고 그냥 퉁쳐서 하나의 식으로 쓰시면 돼요. 원래는 두 개를 쓰는데 SN에서 A1 값이나 내가 구한 AN에서 A1 값이나 같다는 뜻은 그냥 이 식이 2항부터가 아닌 1항도 적용된다는 뜻은 1항 이후부터는 다 이 식에 따라서 적용된다는 뜻이니까 하나로 줄여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이 다음 식을 보면 여기 이제 Sn-1이 필요하죠? 3 가로 n-1의 제곱 플러스 n-1 플러스 2. 여기 정리하면 3n 제곱 마이너스 2n에 3 곱한 마이너스 6n 플러스 n 마이너스 5n 상수항 3 여기 5 마이너스 1 플러스 한가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위에 자리를 뺍니다. 그럼 일반항 AN은 SN-1이 AN이다 라는 뜻이고 빼면 얘랑은 지워지고 이게 플러스로 바뀌면서 6n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가 돼요. 이게 일반항이구나. 근데 일단 2항부터 적용되니까 1항은 따로 이 식에다 일단 집어넣지 말고 여기다 집어넣어라. n에 1 집어넣으면 3 플러스 1 플러스 2, 6이죠. 이렇게. 근데 얘는 아까랑 다른 것 같아요. 아까는 혹시나 해서 n의 1을 여기다 집어넣어 봤더니 여기 일반 2항부터 성립하는 조건식에서 n의 1을 집어넣어 문제에서 원했던 진짜 1항이나 답이 똑같다는 뜻은 1항부터 모조리 다 적용되는 수열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얘는 내가 구한 직접적인 1항은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원래 1항이야. 원래 1항은 6인데 혹시나 해서 위에다 1 집어넣어 봤어요. 답이 맞아 안 맞아? 안 맞다는 얘기죠. 안 맞네? 그럼 이렇게 쓰는 게 답이에요. 이렇게 써주는 게 답이에요. 1항은 이 규칙에 따라 안 움직이기 때문에 1항을 따로 별개로 써주고 2항부터는 이렇게 따라 움직입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개 수열을 비교해 봅시다. 답을 둘 다 구해놨으니까. 두 수열을 비교해 보니까 이 수열은 n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오고 n에 2 집어넣으면 0 나오고 3 집어넣으면 2 나오고 4 나오고 6 나오고 이렇게 하죠. 제1항부터 성립하는 등차수열이네요. 제1항부터 계속 이식 덧셈 되는 등차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얘는 1항은 6이에요. 2항부터는 여기 따라 움직여야 되니까 n에다가 2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2, 6, 12 빼기 2니까 10이에요. 다시 여기다 3을 집어넣게 되면 18에서 2를 빼니까 16이 되죠. 다 여기다 이제 4를 집어넣게 되면 이 수열의 네 번째 항 24 빼기 22가 나와요. 이렇게 쓰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부터는 공차가 6인 등차수열이 성립하는데 얘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얘는 제2항부터 성립하는 등차수열이에요. 제2항부터는 공차가 6인 등차수를 따라 움직이고 제1항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선생님, 그럼 이 수열 전체를 본다면 이건 뭐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까? 하면 등차수열이 아닌 겁니다. 얘는. 수 전체로 봤을 때는 모든 항마다 일정한 수가 벌어져야 공차가 발생하고 그 공차를 통해서 우리는 등차라 말하는 건데 이건 앞에 있는 항이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등차수열은 아니에요. 근데 좀 세분화해서 좀 아까우니까 그나마 얘를
좀 더 멋스럽게 불러주려고 하다 보니까 제2항부터 성립하는 등차 수열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고, 쟤는 제1항부터 성립해요 라는 거죠. 아셨나요? 풀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싹 따지고 다시 봅시다. 선생님, 도대체 왜 쟤는 1항부터 성립하는 등차수열인데 얘는 왜 1항부터 성립하지 않는 등차수열이죠? 그거를 빠르게 구분할 수 있는 방식은 아까처럼 다 계산해서 일일이 풀이하는 방식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방식이 있어요. 지금 책에서는 설명하지 않은 어떤 방식이 있는데,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제반 지식이 있어요. 먼저 등차수열은 등차수열일 때만이다. 지금 배우는 다른 수열은 이게 아니에요. 등차수열은 일반항이 n에 대한 1차식이라고 저번에 수업할 때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그리고 n의 개수는 공차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n에 대한 1차식이며 그 n에 대한 1차식이며 n의 개수는 공차이다. 그래서 일반항 an은 마이너스 2n 플러스 4 무슨 말이에요? 공차와 마이너스인 등차수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얘를 그냥 여기다 살짝 들어놓을까요? 예. an은 마이너스 3n 플러스 1. 얘는 알 수 있는 게 n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공차예요. 공차는 마이너스 3이며 첫 번째 항은요, 그러면 그냥 n에 1 집어넣으면 돼요. 이 정도는. 금방 계산되잖아요. 마이너스 2. 이런 등차수열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n에 대한 1차식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몇 n 플러스 상수 이런 걸로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 이게 an이 아니고 sn이면 그때는 n에 대한 2차식이에요. 등차수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 식을 보세요. 우리가 배웠던 공식. 2분의 항수, 가로, 첫 번째 가로, 첫 번째의 2배, 플러스 항수 빼기 1, 공차 D. A와 D는 숫자가 들어갈 겁니다. 첫째 항과 공차니까. 그럼 결국은 n에 대한 관계로 본다면, n이라는 문자를 본다면 최대 n이 2번 곱해진 n에 대한 2차식이에요. 식 구조가 원래 그래요. S는 n에 대한 2차식이에요. 자, 이제부터 잘 봐. 이제부터 잘 봐라. 그런데 n에 대한 2차식을 쓰다 보면 크게 이제 두 종류로 써지죠. 두 종류로 써져요. SN은 1번과 2번의 차이예요. 지금 네가 풀어서 1번과 2번의 차이가 뭔지 느껴져? 1번 2차식과 2번 2차식의 차이점. 상수예요, 상수. 상수의 존재성이에요. SN을 정리했더니 n에 대한 2차식이요. 그래서 n 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를 그냥 라지 a라고 합시다. 스몰 a 있으면 여기 있는 거랑 헷갈리니까. 그 다음 n에 대한 1차 bn 플러스 상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c 값이 0이 되면 그때는 제1항부터 등차수열이에요. 근데 c 값이 만약 0이 아니야. 0이 아닌 어떤 상수가 붙어 있어요. 그럼 얘는 1항을 빼고 제2항부터 등차수열이에요. 아이고. 제1항부터 등차수열이에요. 제2항부터 등차수열이에요. 그래서 얘는 일반항을 써줄 때, SN을 통해서 일반항을 써줄 때, 자, 좀 땡겨 쓸게요. 중요하니까. 자, 이제부터 이 정체는 알았어요. SN이 등차수일 때는 n에 대한 2차식. 그럼 n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 2차항 개수를 그냥 라지 A라고 쓰고, n 앞에 있는 개수를 B로 쓰고, 상수항은 C라 뒀는데, C가 0이면 제1항부터 성립하는 등차수열이에요. 근데 C가 0이 아니면 얘는 1항 빼고 2항부터 성립하는 등차수열. 그럼 이랬을 때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둘의 공통점. 공통점은 일반항 구하는 방식은 항상 이렇게 써집니다. 이걸 아까처럼 SM-SM-1이 제일 좋은 식이야. 그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모든 수열마다, 등차뿐 아니라 모든 수열마다 다 적용되기 때문에 그 패턴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 등차 수열이라면이지, 이 수열이 위에 써놨잖아요. 등차 수열이라면 이거는 일반항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아까 했었죠? 등차 수열이라면 일반항 A에는 n에 대한 1차식. 그럼 n 앞에 개수 붙을 텐데 이 개수가 뭐라고 그랬죠? 이 개수가 공차라고 그랬잖아, 공차. 이 공차를 쉽게 구하는 방식이 여기 n제곱 앞에 있는 개수 a의 2배를 갖다 쓰시면 돼요. 2 라지 a. 이게 공차인 동시에 n 앞에 있는 개수가 돼요. 그 플러스 뒤에 있는 상수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뒤에 있는 b-a. 이렇게 계산하면 일반항을 아주 빠르고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단 아까 말했던 추가 조건이 있죠. 첫 번째는 제 1항부터 등차수열이니까 그냥 얘를 퉁쳐서 하나로 식을 쓰면 끝난 거예요, 식은. 근데 얘는 일반항 밑에다 뭐 써야 돼요? A1 값을 따로 별도로 기재해줘야 돼. 이거는 2항부터 성립하는 거죠. 근데 얘는 처음 거는 1항부터 성립하니까 당연히 2항도 얘를 따로 움직이겠죠. 2항부터도. 얘는 무리 없이 그냥 이렇게만 써주면 그냥 식이 끝나고 답이 마무리됐는데 얘는 이 식에다 추가로 첫 번째 항을 여기다 대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다 대입하면 답이 안 맞으니까 S1 값으로 추가 값을 다시 정리해 줘야 돼요. 됐어요? 자, 그렇다면 다시 얘로 돌아가 봅시다. 좀 전에 했던. 좀 전에 그런 방식으로 푸는 방식은 설명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좀 전에 풀었던 방식. n에 대한 2차식이야.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인지 안 나와 있잖아요. 어떤 수열이 합인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SN을 보니까 n에 대한 2차식인데 등차 수열이구나.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이거 등차 수열이네. 근데 뒤에 상수항이 0이 꼴이니까 제 1항부터 등차 수열이에요. 그럼 일반항은 그냥 하나의 식으로 그냥 퉁쳐서 가면 돼. 계산법은 n에 대한 1차식, 그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공차인데 공차는 제곱 앞에 있는 개수의 2배. 뒤에 있는 상수는 이렇게 뺀가, 마이너스 4. 그러면 1번식은 정리가 된 거고 2번식은 이건 지울게요. 2번식은 n에 대한 2차식, 얘도 등차 수열이야. 근데 껄쩍지근한 게 뒤에 상수가 0이 아닌 수가 붙었죠. 그러면 얘는 제2항부터 성립하는 등차 수열이므로 네가 답을 쓸 때부터 머릿속에 이걸 담아놓고 있어야 돼. A1 값은 S1과 같으며 AN 일반항은 이렇게 뒤에 이걸 써준다. 이게 구분해서 써줘야 된다는 걸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항 A1은 S1과 같다. 이게 n에 1 집어넣으면 6이 나온다. 그리고 2항부터는 이제 이 규칙을 따라 움직이다. 2항부터는 아까 했던 그 방식이에요. n에 대한 1차식 제곱 앞에 있는 개수의 2배 플러스 이렇게 1차항 개수에서 이 상수항 관계없이 1차항 개수에서 2차항 개수를 뺀다. 마이너스 2. 위에다가 뒤에다가 이렇게만 써주면 완벽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이게 등차수열에서만 적용되는 거니까 이 패턴을 이해하시면 문제풀이가 좀 더 쉬워지긴 하는데 처음에 했던 거 있죠. SM-SM-L부터 이게 근데 무슨 편법이나 이건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정확한 논리적인 설명에서 나타난 결과물이기 때문에 써도 됩니다. 당연히 써도 됩니다. 그 시험에서는 적극 써먹어야 됩니다.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그나마라도 아까처럼 SM-SM-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정석적인 원리를 그냥 생무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연습 문제 풀 때 한 번은 SM-SM-을 푸시고 연습할 때는 나머지 한 번은 지금 이 방식을 통해서 연습하시고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 그렇게 충분히 연습하다가 이제 시험장 들어가면 그때는 이 두 번째 방식으로 설명하시면 크게 무리 없고 서술형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서술형도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써도 별 문제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논리적 설명으로 증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선생님들이라고 해서 그걸 모를까? 선생님들이라고 해서 학교 선생님 이 방식을 모르실까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 수준에 맞추려면 문제 자체에 뭐 SM-SM-를 사용하시오라고 써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아까처럼 원식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식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밑에 있는 문제 3번만. 자, n항까지 합이 n에 대한 2차식이죠. 그러면 이건 등차 수열.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 n으로 가고 2차항계 수열의 2배 2n 빼면 마이너스 17. 그게 일반항인데 그 일반항이 0보다 작을 때 2n의 값이 17보다 작고 따라서 n의 값은
얼마요? 8.5. 그렇죠? 네, 8.5. 그럼 이 자연수 n의 개수는 8개. 이렇게 답이 처리가 되겠죠.